투자를 생각할 때 특히 은퇴를 준비하거나 목돈을 굴릴 때면 머릿속이 참 복잡해지죠. 네, 공격적으로 가자니 원금을 잃을까 무섭고 또 너무 안전하게만 가자니 수익이 좀 아쉽고요. 맞아요. 그 균형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으로 연 6% 수익을 낸다고 하면 이게 1년에 300만 원, 월 25만 원인데 물론 소중한 돈이지만 이걸로 인생이 확 바뀐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투자금이 만약에 10억 원이 된다면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10억 원이요? 네. 같은 6% 수익률이라도 연 6천만 원, 월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현금 흐름의 힘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돈이 스스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내 소중한 자본을 비교적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매달 통장에 월급처럼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주는 투자처 과연 없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 바로 리츠의 세계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오늘은 성격이 정말 정반대인 두 리츠를 좀 해부해 볼 텐데요. 오, 정반대요? 네. 하나는 리얼티 인컴이라는 뭐랄까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곳이고요. 다른 하나는 알파인 인컴이라는 작지만 아주 빠른 스피드보트 같은 회사입니다. 항공모함과 스피드보트라니 비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안정성이냐 성장성이냐 그 양극단에 있는 두 선택지를 통해 어떤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리츠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이게 뭔지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직접 내가 아파트나 상가를 사는 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리츠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주는 방식이죠. 부동산 투자 신탁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펀드다 혹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건물주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 주식시장에 상장된 건물주 회사? 네, 여러 투자자들한테서 자금을 모아서 대형 쇼핑몰이나 오피스 빌딩, 물류창고 같은 비싼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아, 수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는 점, 그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돈 몇만 원으로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도 스타벅스나 월마트가 입점한 건물의 주인이 돼서 월세를 받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츠의 진짜 매력, 이 사업 모델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비밀병기 같은 게 하나 등장합니다. 비밀병기요? 바로 삼중순수 임대라는 계약 방식입니다. 삼중순수 임대요?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요. 세금을 3번 낸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월세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3가지 핵심 비용 있잖아요. 네. 재산세, 건물보험료, 그리고 유지보수비. 이것까지 전부 다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건물주인 리츠 회사는 대체 뭘 하는 거죠? 그렇죠. 세입자가 세금도 내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심지어 지붕이 새면 수리까지 다 해준다고요? 이건 건물주 입장에서 거의 꿈의 계약 아닙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임차인들이 주로 월마트, CVS 같은 신용도 높은 대기업들이기 때문이에요. 아,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목 좋은 곳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장기 임대 계약을 선호하는 거죠. 리츠 회사는 사실상 관리 부담 없이 그냥 꼬박꼬박 월세만 받으면 되니까요. 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산세가 오르거나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리스크는 세입자에게 넘기고 안정적인 수익만 챙기는 아주 영리한 구조네요, 정말.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안정적인 모델을 가장 대표하는 회사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항공모함, 리얼티 인컴이겠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시가총액이 무려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츠 중 하나입니다. 70조 원이요? 네, 스스로를 더 먼슬리 디비던드 컴퍼니, 그러니까 월 배당 회사라고 부르면서 상표 등록까지 했을 정도로 배당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죠. 월배당 회사라. 분기배당도 사실 감지덕지인데
매달 배당을 준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주겠는데요. 그렇죠. 월급날이 한 번 더 생기는 느낌이겠어요.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연간 배당률이 약 5.74% 수준입니다. 5.74%요? 네, S&P 500 지수 평균 배당률이 한 1.2% 정도인 걸 생각하면 거의 5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죠. 와... 이 회사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주요 임차인들이 월그린, 세븐일레븐, 달러 제너럴 같은 약국, 편의점, 저가 소매점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꼭 가야만 하는 곳들. 맞습니다. 팬데믹이 터져도 약은 사야 하고 집 앞에서 간단한 물건은 사야 하니까요. 그야말로 망하기 힘든 업종에 집중해서 임대료 수입의 안정성을 극대화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거죠? 바로 금리의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추고 이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리츠 시장 전체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게 리츠에 왜 좋은 거죠?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건 모든 기업에 다 해당하는 얘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리츠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첫째, 리츠는 사업 모델 자체가 거액의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고 그 임대료로 이자를 갚아나가는 구조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확 줄어드니까 훨씬 더 공격적으로 좋은 부동산을 사들여서 몸집을 불릴 수 있게 되죠. 아하. 그리고 둘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 예금이나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5.7%라는 리얼티 인컴의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안전한 고배당을 찾아서 투자금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업하기에도 좋아지고 투자 매력도도 올라가고 쌍끌이 호재네요. 네. 정리하자면 리얼티 인텀은 거대한 규모, 안정적인 사업 모델, 매력적인 월배당,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순풍까지 등에 업고 있는 그야말로 마음 편히 잠들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최적의 선택지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항공모함이라는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죠. 웬만한 파도에는 거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묵직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정감도 좋은데 솔직히 5.7%라는 숫자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투자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 네, 있죠. 하는 분들을 위한 선택지는 없을까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스피드보트가 등판할 차례인 것 같네요. 네, 이제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선수죠. 알파인 인컴 프로퍼티 트러스트를 만나보시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2억 5천만 달러요? 네, 리얼티 인컴의 52조억 달러랑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민망할 정도로 작은 규모죠. 한 200분의 1 수준이니까요. 200분의 1이라니 그건 거의 구멍가게 수준 아닌가요? 그런 작은 회사가 어떻게 거인이랑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죠? 불안해서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바로 그 작은 규모가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조 원짜리 회사가 전체 자산을 10% 성장시키려면 7조 원어치의 부동산을 추가로 사들여야 해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지만 3천억 원짜리 회사는 단 300억 원짜리 딜 하나만 성공시켜도 10% 성장이 가능합니다. 하하, 규모의 한계에서 자유롭다는 말씀이시군요. 항공모함은 방향을 한번 트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지만 스피드보트는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서 질주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전략도 리얼티 인컴이랑 비슷한가요? 기본 골격은 같아요. 3중 순수 임대 계약을 활용해서 안정성을 확보하죠. 하지만 고객을 고르는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더 까다롭다고요? 네, 리얼티 인컴보다도 더 신용 등급이 높은 대형 우량 기업들, 예를 들어 로우스나 딕스 스포팅 굿즈, 월마트 같은 회사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습니다. 작은 회사인 만큼 임차인이 흔들리면 회사가 휘청일 수 있으니까 아예 가장 튼튼한 세입자들하고만 거래하겠다는 전략이죠. 가장 안전한 세입자만 골라서 리스크를 관리한다. 똑똑하네요. 하지만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그래도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포트폴리오가 몇 개 안 될 텐데 한두 건만 잘못돼도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세입자가 갑자기 파산버린다거나 하면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고객 집중의 위험이죠. 그렇죠. 실제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로우스하고 딕스 스포팅 굿즈,
딱 이 두 회사가 알파인인컴 연간 임대료 수입의 22%를 차지합니다. 22%요? 두 회사가요? 네, 이건 명백한 리스크입니다. 만약 이 두 회사 중 한 곳이라도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다면 알파인인컴의 주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리얼티인컴은 수천 개의 고객사로 위험이 분산되어 있지만 알파인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임대료의 5분의 1 이상이 단 두 회사가에서 나온다니. 이건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그 회사들이 건재할 때는 안정적이지만 흔들리는 순간에는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가 매력적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성장 가능성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배당률입니다. 알파인인컴의 현재 연간 배당률은 무려 7%에 달합니다. 7%요? 네, 리얼티인컴의 5.74%보다 훨씬 높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 10월에 280만 달러를 들여서 3개 부동산을 추가로 인수했다는 소식처럼 이런 작은 인수합병 하나하나가 미래의 배당금과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지는 겁니다. 7% 배당의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확실히 구미가 당기네요. 정리하자면 알파인 인컴은 높은 배당과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무기로 리스크를 감수할 용의가 있는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작지만 아주 야심찬 도전자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럼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안정적인 3중 순수 임대 모델을 공유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두 회사. 한쪽에는 70조 원짜리 거인 리얼티 인컴이, 다른 한쪽에는 3천억 원짜리 도전자 알파인 인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의 투자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어느 쪽이 더 좋은 주식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투자 철학과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네. 만약 여러분께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 기지를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즉, 큰 변동성 없이 자산을 지키면서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리얼티인컴의 그 압도적인 규모와 수십 년간 검증된 성공 기록이 주는 안정감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주춧돌 같은 역할이겠네요. 바로 그렇죠. 반면에 이미 든든한 주춧돌은 마련되어 있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향신료를 더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아, 좋은 비유네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배당 수익과 미래의 시세 차익을 노려보고 싶다면 알파인 인컴이 훨씬 더 흥미로운 선택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리스크와 보상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사례죠. 네, 자신의 투자 성향을 비춰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울이 되어주는 두 회사네요. 나는 항공모함의 선장이 될 것인가, 스피드보트의 조종사가 될 것인가. 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이죠. 오늘은 꾸준한 수익과 자본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투자 방법으로 리츠, 그중에서도 안정의 거인 리얼티 인컴과 성장의 다크호스 알파인 인컴을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안정성을 택할 것인가, 성장성에 베팅할 것인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가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파도가 리츠 시장 전체를 밀어 올릴 것이라는 점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순풍이 불어올 때 과연 누가 더 멀리,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값싼 자금을 활용해서 더 공격적으로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쪽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날 모두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5년 뒤에도 여전히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작아 보이는 스피드보트가 새로운 거인으로 성장해 있을까요? 어쩌면 투자의 세계에서 안전과 위험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